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통일방송 특별기획 5부작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진행의 박용호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 변화는 그야말로 전 영역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생계를 해결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했던 북한 당국마저도 이젠 시장을 활용해서 경제 재건을 시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부에서는 북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전망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모셨습니다. 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앞서 저희가 4부까지 북한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시장의 발달 또는 시장화는 북한 경제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한국은행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2011년 이후에 북한 경제가 미약하지만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수급의 경우에도 90년대, 200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비교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경제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금년까지 약 한 1% 내외의 미미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미미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보면 농림업 부분 그리고 관공업 부분에서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 미미한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후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의 관공업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한국의 오이사 조치 이후로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수혈되는 외화가 없기 때문에 석탄이나 또는 철광석 같은 것을 중국에 많이 팔모로 해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그 경제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 경제의 규모가 매우 소규모 경제다. 소규모 경제인데 1%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 정체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이 되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업, 제조업의 생산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그리고 이 취약한 구조는 주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의 기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려면은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로 성장을 기록해야 하는데 아직도 북한은 1차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회복이라든가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요. 김정일 시대에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을 할 수 없이 제도적 틀 속으로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억제하기도 했는데 과거 한편 진전되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몇 차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정은 시대 특히 들어와서
시장화 현상을 활용을 해서 정부 당국이 경제 개선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장화 현상을 좀 더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이제 이 북한의 그 3대의 으로 나누어서 조금 보는 거가 시장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일성 시대에는 가능하면 시장을 억제하려고 김일성은 억제하려고 그랬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것을 묵인해주는 현상들은 발생이 됐다. 그러나 이것이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묵인했던 시장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해주는 상태였고, 이때 용인해줬다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되니까 다시 통제하는 이런 통제의 조치로 갔다. 이렇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저는 개인적 판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계획틀 속에서 시장을 끌어들여서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생을 회복시키는 조치로 시장을 활용을 하려고 그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계획경제 틀 속에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시도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런 틀 속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비재 시장이라든지 유통시장이라든지 서비스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꼭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북한 당국이 허용을 하고 있지만 그 중간 제품 또는 원자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획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 틀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 증거로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노동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충실하게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면서 김정일 시대에 부분적으로 시장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을 좀 체제 내로 흡수하려는 그런 정책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김정일 시대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기본 원칙이었죠. 반면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시대에는 어쩌면은 그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시장화 현상을 자유방임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시장을 수용한다, 또는 계획틀 속에서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공급 부족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공급 부족의 현상을 어떻게 메워낼 것인가, 이 공급 부족의 현상을 메워내는 방법이 계획경제의 틀,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식 경제의 틀 속에서 이것이 충족이 되면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거를 지금까지는 보완제로 활용했던 것을 다시 배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서는 계획경제라는 틀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지해 가려고 그런다. 그 틀 속에서 보면 시장은 보완제다.
어떤 경우가 돼도 대체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공급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일단은 김정은의 머릿속에서 있는 거고, 그 머릿속에서 공급이 확보가 공식 부분에서 공급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비공식 부분인 시장에서도 그 공급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예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북한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비교적 균형된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뭐 강조하신 대로 계획경제의 틀 한계 내에서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서 특히 공급 측면에서 허용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아무래도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원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그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시장의 확대, 시장화 현상은 국영기업이라든가 또는 그 계획경제와 아무래도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통제를 하고 계획경제 틀 속에서 수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시장 현상을 수용을 하더라도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충돌될 것 같고, 시장의 부분이 만약에 크게 확대가 되면 북한에 있는 당국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또는 경제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시장을 굉장히 계획 틀 속에서 시장이지 계획 바깥에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통제나 뭐 어떤 제재 조치를 굉장히 많이 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득이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 북한 주민과 북한의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도자들 또는 김정은의 생각에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시라도 통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상당히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는 상태여야 된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바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 소유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보호해주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장 제도가 정착되는가 정착되지 않는가의 핵심 열쇠가 거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북한도 경제를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장화 현상,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도입하지는 않지만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계속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다가 다시 그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몇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북한이 경제를 운영해 나갈까요?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그 시장화 현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뭐 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다. 이것은 그 다른 이야기로 하면 매우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것이 그 어떤 일방의 강한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떤 거를 북한에서 해야 될 건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뭐 그 과정이 중국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단계별로 해서 한 20년 정도 탈 수도 있고, 뭐 또 러시아처럼 급격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그 김정은의 인식이 국제적인 보편적인 규칙을 지켜낼 것인가 지켜내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다. 그거에 대한 잣대로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가장 큰 시발점 또는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시발점은 어디냐면 북한의 6.28 조치에서 농민들에게 그 개인 영농을 허용하는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허용하는가.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북한에 한 약 그 종합시장이 한 400개 정도의 종합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당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종합시장의 내부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발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해서 통제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양에 있는 시장하고 청진에 있는 시장의 형태는 분명히 틀려야 되는데 형태가 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그 통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2개의 중요한 바로메트로 농산물 쪽에서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시장이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농업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자율적인 형성과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 계속 뭐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공영의 문제라든가 소유권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회주의 경제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거가 사적 소유인데 이 사적 소유를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해주는가. 뭐 중국은 지금도 뭐 사적 소유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뭐 농토 뭐 농지 100년, 99년 임차해주고 그것은 사실은 뭐 사적 소유를 거의 인정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적 소유를 개인적에게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효용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이 주목 센 사람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가 자연적인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도인데 북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가장 최악의 상태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지금 어떻게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이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만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의 확산 또는 그 시장 경제적 요소가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도입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는 도움을 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앞서 논의된 것처럼 북한에서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권력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체제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여러 가지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명목으로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했지만은 다시 그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억제하는 그런 그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앞으로 결국 그 시장을 억압하는 차원에서 시장화 현상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처럼 시장화 현상이 북한 경제의 진정한 회복과 발달을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근데 이제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대한 인식의 그거를 보면 시대의 변화에 상당히 많이 순응해 왔다. 그리고 그 시대 변화에 대해서 순응해 오면서 스스로 제도를 이렇게 바꿔 갔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자체는 체제 전환 국가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시장 자체는 매우 비가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가역적인 요소 때문에 시장 자체를 예전처럼 예를 들면 2009년 11월 30일처럼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시장 세력들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장을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완제적인 요소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포용해 가려고, 계획경제 틀 안에서 끌어안고 가려고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진화하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이런 길을 갈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진화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퇴보를 시킬 것인가의 키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심 계층에서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앞으로의 전망까지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북한 지도부가 시장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파악하고 정책을 전개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 요약 겸 앞으로의 그 북한 시장화 현상을 뭐 이제 기대해서가 아니라 나아갈 방향, 뭐 조 교수님께서 보는 그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매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 시장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가지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의 중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에 대한 경제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장소가 개성공단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중국이 되어도 좋고, 베트남이 되어도 좋다.
그거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에 만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의 베트남 GDP의 14%를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 왜 북한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성을 북한 사람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 중에서 시장 경제가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그 중간 계층의 간부들에게는 시장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의 시장과 관련된 외부의 정보를 끊임없이 들여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 금년이 광복 70주년입니다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선택한 최대의 차이가 1인당 소득 수준이 약 한 2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또 한국에서는 하루 일하면 한 달치의 식량을 구하지만 북한은 한 달 일하면 하루치의 식량밖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할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이나 당국 또 아무래도 북한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관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국제기구라든가 제3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한편 과거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에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그 경제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이 과거의 그 도움을 고맙게 생각을 해서 저개발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교육 또 개발이 경험을 전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우리의 개발 경험을 아프리카나 베트남에 전수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민족인 북한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보람차고 통일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당연히 북한이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우리의 이 경제개발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수단들과 또 이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수단과 정신들을 북한에 전달해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이 경제 성장률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일부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 북한처럼 저렇게 작은 소규모 경제에서 봤을 때는 연 한 15% 정도의 성장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초반에는. 그렇게 그런 경험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기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 특별기획 5부작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마지막 시간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와 함께 북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국민통일방송 특별기획 5부작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모든 순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